오랜만에 촬영했다고 이거 또 까먹고 아우 그냥 해. 요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지? 아이 참네 이거 참. 나머지 풀이만 보세요. 자 갈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요 패턴을 외우고 계세요. 이게 뭐야? 하면 이게 산술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기본 틀이냐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합이 있고요.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둘이 둘 다 양수예요. 그런데 걔네들의 누구의 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게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으로 곱의 최대값 구해라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문제의 조건을 이렇게 로그끼리의 진짜 합으로 표현을 안 주고 그냥 단지 얘네들 진수의 곱이 36이다라고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면 누가 나오냐면 얘네들의 합이 결정이 되죠. 왜냐면 얘네들의 합은 밑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 2의 a, b 이렇게 이제 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36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로그 2가 얼마다? 네, 36이다. 이게 로그 2가 맞나요? 네, 36. 네, 약간 좀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산술기하 평균에서 우리는 합이 일정하게 로그 2의 36으로 같다는 걸 아니까 곱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죠. 두 개를 합한 거의 절반인 로그 2의 36을 2로 나눈 것은 루트 두 개를 곱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얘가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친구의 최대값이니까 이게 내가 찾는 답이거든요, 그냥. 그런데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 값 자체는 로그 2의 루트 36이 될 거니까 그냥 6이다가 돼서 답은 로그 2의 6, 이렇게 그냥 끝이 납니다. 5번 볼까요? 선생님 요새 뭐야 그거 하고 있다. 유튜브 아예 완전 끊기. 완전히 그냥 아예 안 보는 거. 진짜 완전히 탁. 지금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그 전에도 몇 번을 시도를 했어.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밤에 보고 있고 자기 전에. 근데 왜 그걸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유튜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 어떤 정보를 검색한다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그 유튜브에 제일 먼저 뜨는 그 화면에 나의 관심을 끄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검색하러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서 그냥 한 번에 15분 끝, 뭐 이런 식이야. 보니까 그래서 아예 안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면 이게 내가 멀쩡할 땐 괜찮아. 근데 막 하루가 지치고 고되고 막 피곤할 때는 좀 쉬고 싶을 때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그런 거 먼저 보지 않냐.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나는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보면서 막 1시간, 2시간이고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다음날 더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악순환의 시작인 것 같아가지고 나도 좀 시간이 요새 너무 바쁘니까 좀 아껴서 쓰려면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고 시도를 해보고 있어. 근데 어저께 내가 이제 밤에,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서 이제 일부러 참고 있었지, 안 하려고. 안 해서 어제 안 했거든.
안 하니까 좀 희한한 일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냐. 평소라면 유튜브를 봤을 텐데 뭐 했는 줄 알아? 딱 앉아서 할 게 없으니까 막 책 읽고 진짜로 막 책 읽고 막 정리하고 막 핸드폰 괜히 배경화면 바꾸고 막 쓸데없는 어플 지우면서 막 그냥 주변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너희도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할 때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괜히 그냥 방 한번 정리하고 맞아 이거 좀 치워야 되는데 하면서 막 좀 치우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한 세팅들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야. 약간 준비하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할 여력이 지금 없지. 근데 사실 절대적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약간 쉰다는 명목하에 그걸 보는 쪽으로 좀 뺏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목표는 좀 한 달이야. 한 달 동안 아예 안 해보는 게 목표야. 근데 진짜 필요할 때 들어가는 거 빼고는 어저께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볼 뻔했잖냐. 아침에 실수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한번 눌렀는데 거기 또 막 뉴진스 요새 막 핫하잖아. 막 미니진 아씨 눌러보고 싶어 막 어제 축구는 어떻게 됐을까 막 눌러보고 싶은데 참았지. 진짜 너무 아니야 지금은 보면 안 돼. 보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딱 끊고 그냥 오늘은 안 봤어. 근데 뭐 생각보다 막 엄청 괴롭지는 않은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꾸 나가더라고. 그게 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꼭 성공하겠다. 자 아무튼 자 요거 5번 한번 보면 10보다 이거는 이제 식 정리를 좀 잘하면 되게 깔끔하게 풀 수 있으니까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봐봐. 이게 사실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 때 많이 쓰인다고. 지금 일단은 여기에 10보다 작은 양수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는 10보다 작은데 여기다 a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값이 3의 거듭제곱꼴이어야 된대. 자 3의 거듭제곱이면 이런 거거든.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이런 거야.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이 바뀌는 부분을 k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에 식으로 표현하겠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의 로그 2의 9제곱이 3의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게 시작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k는 이렇게 뭐 0일 수도 있겠죠. 뭐 3의 거듭제곱인데 3보다 크다 돼 있니 혹시? 조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얘기는 없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잡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요 식을 만든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k는 뭐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보이는 이 a의 값의 곱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a가 나의 어떤 주인공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 a가 궁금하잖아. 그럼 식을 왼쪽에 최대한 a만 남겨놓는 거야. 근데 누가 지금 나를 가로막냐면 이 친구가 a를 조금 번거롭게 만드니까 얘를 없애고 싶거든. 이거 어떻게 없애면 될까? 이쪽으로 양쪽 거듭제곱 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친구의 누구를 곱해? 역수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되죠? 그럼 이쪽도 뭐 해주면 돼? 이 친구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왼쪽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a가 될 거고 이 오른쪽은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될 건데 여기는 k가 될 거고 이 친구가 잘 봐. 밑이 2고 여기가 9인데 이거 역수니까 이거 두 개 뒤집으면 되잖아. 뭐라고 쓰면 된다? 로그 9의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신이 드는 건 뭐야? 얘가 3인데 여기가 누구의 제곱이다? 3의 제곱이다. 내가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좀 들죠? 그런데 얘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2제곱 빼내고 2는 앞으로 보내면 뭐가 될 거고 2분의 k가 될 거고 그럼 여기 보이는 2분의 k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따랐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니까 두 개가 같아서 뚝 떨어지면 a가 누가 나온다? 2의 2분의 k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10보다 작은 정수라고 했으니 근데 이게 지금 3의 거듭제곱이라는 게 얘를 포함하나요? 이거를? 이 말 정의가 그치?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포함 안 한다고 하고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이제 k가 1 자연수가 되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가 되냐면 한번 답에 봐봐. 답에는 포함되어 있니? 안 돼 있죠?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 자연수라고 놓고 풀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3제곱 이렇게 가주면 되거든. 그죠? 자 그러면 a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10보다 작은 양수니까 2의 거듭제곱에서 10보다 가장 작은 게 누구냐면 2의 3제곱이죠.
2의 3제곱은 8이니까 얘가 이제 10보다 작아요. 그럼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a는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2제곱 해가지고 땡땡땡 해가지고 2의 2분의 몇 제곱까지? 6제곱. 그러니까 2의 3제곱까지는 확실히 10보다 작다는 걸 알아. 여기까지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와. 그러면 이 다음 거 바로 누구냐면 2의 2분의 7제곱은 그럼 과연 10보다 클까? 작을까?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를 가른다고. 그리고 여기를 강조해서 내면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이해됐지? 다시 여기까지는 확실히 10보다 작은 a라는 거 이해되지? 그런데 2의 2분의 7제곱은 10보다 크다 작다를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커 작아? 얘 10보다 커요? 2의 3.5제곱이야. 10보다 커 작아?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걸 판정하는 게 마지막 문제인 거야. 얘가 10보다 큰위 작리를. 그런데 이런 걸 판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같이 나란히 써봐. 얘랑 10이랑 누가 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놓으면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양쪽을 뭐 해본다? 제곱을 해봐. 그럼 얘도 제곱을 하고 얘도 제곱을 하면 얘는 2의 7제곱이 되고 얘는 100이 돼. 그러면 얘는 지금 100을 넘지.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각각을 루트를 취한 게 얘네들 아니겠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애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얘는 10보다 크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a 값들을 다 곱하면 내가 찾는 답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이거 바꾸기 되게 쉬워. 지금 여기가 지금 2로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보이는 이런 것만 뭐 5 바꾸면 5로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이거 10이 아니라 100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많이 변형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핵심은 이렇게 식으로 좀 깔끔하게 원하는 문자로 정리하는 게 포인트다. 하시겠죠? 그 다음에 4번 프린트인가요? 3번? 근데 이거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작년 니네 기출에 이거 상용록으로 되게 빡세게 나온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는데 막 가우스 막 들어가고 막 거기에 막 되게 복잡하게 약간 옛날 스타일의 문제긴 한데 내신에서는 계속 나오더라고. 그 가우스 기호는 알긴 알잖아, 그지? 어떻게 쓰는지. 가우스 3.2가 얼마예요? 3. 가우스 5.1은 5.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3.5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로그에 붙으면 뭐예요? 로그 A의 정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정수 부분 물어보는 문제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이는 얘네들의 정수 부분을 볼 건데 로그 5의 1은 0이죠. 그러면 로그 5의 5는 1이고요. 로그 5의 25는 2죠. 그럼 로그 5의 125가 3입니다. 이렇게 정수들이 기준으로 잡히면 정수 부분 찾는 건 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얘가 1부터 어디까지면? 4까지면 정수 부분이 전부 다 얼마다? 0이다. 뭐 이렇게 찍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가 5부터 어디까지면? 24까지면 걔네들은 정수 부분이 다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얘가 25부터 100까지면 정수 부분이 얼마겠다? 2겠다. 그럼 개수 세서 값들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개수 빼서 하나 더하면 되니까 1이 20개 있을 거고 얘수 빼서 하나 더하면 76개죠. 2가 76개가 나올 거예요. 두 개 더하면 답이에요. 그죠? 개수 세는 거 좀 잘 쓰세요. 여기부터 여기 빼서 1 더해야 돼. 자, 페이지 6쪽. 저 이게 4쪽인가요? 아, 이게 5쪽이 야, 나 5쪽이 없는데? 아, 이거 뭐 없지 그러면. 그럼 6 이렇게 하면 되죠, 바로.
6번에 2번.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잘 풀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자 볼게요.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울기 3짜리 어떤 직선이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3이다. 그리고 여기에 교점이 A고 여기가 B고 여기 길이가 2루트 5다. 이렇게 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 A라는 점의 X좌표와 이 B라는 점의 X좌표를 이렇게 준 다음에 요 3의 B제곱에서 3의 A제곱을 빼세요가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요거는 좀 그래도 좀 트레이닝이 돼야 돼. 기울기가 있는데 좌표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보를 뭐에 대해서? X축과 Y축의 평행한 정보로 돌린다. 그쵸? 그럼 얘는 어떤 의미로도 볼 수 있냐면 얘와 얘의 길이비가 1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놓고 K라고 놓고 여기는 몇 K? 3K라고 놓으면 피타고라스 쓰면 K가 나옵니다. K제곱이랑 9K제곱을 더하면 10K제곱이 될 텐데 그게 얘를 제곱한 20과 같을 거니까 K제곱이 2구, K가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얘가 얼마냐면 루트 2가 되고 얘가 이제 3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길이가 결국에는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나한테 전달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였는데 여기 X좌표가 루트 2가 더해져서 얘가 된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얼마일 거다? 루트 2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Y좌표의 차가 또 3루트 2니까 얘를 넣었을 때 Y좌표와 얘를 넣었을 때 Y좌표의 차이가 3루트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얘를 넣었을 때 식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면 3의 A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얘를 넣은 게. 그리고 얘를 넣은 거는 3의 A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걸 빼서 두 개의 Y좌표를 뺐더니 뭐가 되더라? 3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야, 근데 이게 숫자가 이게 맞나요? 3의 루트 2제곱이 나와? 이게 계산이? 이거 맞죠? 어디 계산제가 틀린 거 없죠? 2루트 5도 맞고 20. 네. 제가 10 K제곱이 틀린 데 없죠? 네.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그럼 이게 답이네요.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였군요. 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3의 B제곱이랑 3의 A제곱의 차니까 그죠? 그냥 이게 다 3루트 2네. 보통은 이렇게 빼서 뭔가 A를 구하라든지 그지? 뭐 그렇게 문제를 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빼면 그냥 3루트 2 이게 답이네요. 자, 5번 보죠. 내가 지금 문제를 잘 고르고 있는 건가? 근데 이번 게 그렇게 막 할 게 많지 않더라고. 근데 이거를 좀 빨리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조금 한번 다뤄보죠. 많이 어렵지 않더라도. 약간 좁네. 자,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지수함수가 3개가 있는데 얘가 A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가 A의 X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B의 X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의 Y좌표가 2일 때 X좌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Y좌표가 2일 때 X좌표를 구한다고 하면 요 마이너스 X가 로그 A의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X좌표를 찍으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A의 2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얘는 y는 bx에서의 y좌표가 2니까 x좌표를 찍으면 뭐가 된다? 네, b를 2로 만드는 지수인 로그 b의 2가 될 거고, 우와!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얘를 다시 찍으면 얘는 y좌표에다가 2 이렇게 집어넣으면 x좌표가 로그 a의 2가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데 여기에 PQ의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는 요 x좌표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PQ가 로그 B의 2에서 빼기 로그 A를 하는 거니까 더하기 로그 A의 2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QR은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되죠. x좌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얘가 로그 A의 2가 되고 빼기 로그 B의 2다. 이렇게 이제 QR을 잡으면 그 길이가 2대 1이에요. 이렇게 식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안에 것끼리 곱한 거를 써보면 얘는 로그 A2가 2개에서 로그 B의 2도 2개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한 게 로그 B의 2 더하기 로그 A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계산하면 로그 A의 2가 될 거고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3 곱하기 로그 B의 2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잘 할 거야. 자, 그럼 이 두 개식으로 난 뭘 얻을 수 있냐 하고 얘를 찬찬히 보잖아. 그럼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이 같아, 진수가. 그러면은 얘네들을 건드리면 안 돼. 무조건 여기 보이는 이 3을 누구한테 준다? 밑한테 줘야 돼. 그러면 여기 보이는 A와 B의 3분의 1제곱이 같다라는 식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요 진수는 냅두고 여기 보이는 3을 밑으로 주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A는 뭐다? B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하나 얻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좀 이따 답을 낼 건데 두 번째는 HE가 2다. 이렇게 줬다고. 그럼 HE가 2라는 건 얘가 H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A의 제곱이 나오는데 그 값이 2예요 라고 준 거니까 A는 2의 몇 제곱이다? 2분의 1제곱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하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뭐였을까? 구하라고자 하는 게 안 적어놨네. 뭐였을까? 뭐 gx의 어떤 함수값 아닐까? 네, G4. G4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 이제 G4니까 여기다가 4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G4는 B의 4제곱이죠. 맞지?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A는 B의 3분의 1제곱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금 B를 A로 좀 바꾸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A 값을 갖고 있으니까 B의 4제곱을 좀 만들고 싶은데 3분의 1제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 유용하게 쓰는 게 양쪽 거듭제곱이에요. 여기다가 12제곱, 12제곱 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B의 4제곱이 되고 A의 12제곱이 된다. 이게 이제 내가 찾는 답인 거야. 근데 A의 12제곱은 우리가 A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거를 12제곱을 해주려면 여기다가 12, 여기다가 12. A가 이렇게 크다고? A는 2의 몇 제곱? 6제곱. 64가 나오네요.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 답 맞아요? 답 한번 체크해봐. 나 어디 계산 잘못했나? 64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64의 x제곱이네요. 그죠? 그림이 1만 해도 64까지 올라가는 거지? 내가 그림보다 너무 커서 놀랐네. 그럼 답은 맞군요. 그러면 64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몇 개 남았니? 하나, 둘, 한 2개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2개? 나머지는 좀 할만한, 한 3개, 4개? 자, 5번 보죠. 7번 프린트에 5번. 이 5번이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 중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그지? 아마 나오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제일 어려운 거니까 난 버려야겠다. 막 이렇게. 진짜 지금 약간 그런 건 아니지? 지금 표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씩 웃는데 뭐지? 약간 자, 계란 상상을 한 거겠죠? 저희도 잘 할 거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약간 수열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이제 푸는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푸는 기본 틀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가지고서 조금 변형돼도 좀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연습을 좀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봐봐.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세는데, 우리가 보통 교점을 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개 갖다 놓고 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근데 이거 갖다 놓고 풀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이 로그 함수랑 이 1차 함수랑 갖다 놓고 방정식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뭐 해야 돼? 그림 그려야 돼, 그지?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누굴 쓰라 그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까지는 마이너스 2x를 쓰라 그랬죠? 그러면 씁시다. 이렇게요.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2x를 쓰라 그랬으니까 써서 여기는 얘를 쓰고 여기는 얘를 써라.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사실은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어차피 연결이 될 예정이라 이런 표현을 주면 우리는 두 칸 간격으로 뭐 한다? 반복된다 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여기가 딱 두 칸 간격이니까 이런 애가 또 어디서 3에서 반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죠? 그럼 또 하나 더 그어보면 4, 5 이렇게 반복이 될 거다. 자,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이런 애들이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누구를 함수를 그리냐면 fx를 그렸으니까 이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 밑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얘를 잘 조절을 해서 이 함수하고 얘하고 교점이 몇 개가 되게, 99개가 되게 해라. 이게 문제야. 그러면 얘를 얼마로 놔야 될까? 이게 문제거든.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우리가 99로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차근차근히 규칙을 잡아서 좀 볼 건데, 일단 이 함수는 1,0을 지나고요. 그리고 여기 요런 지점 있죠. 짝수 지점. 짝수 지점의 요 최대값을 지금 2로 하는 요런 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 얘가 예를 들어 4,1을 지나면 이렇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한 칸만 더 그려보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에요. 그러면 약간 주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 4,2를 지날 때가 얘가 된다고 하면 6,2를 지날 때를 한번 더 그려보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거야. 처음에는 내려올 때 한 번 만나지만 사실은 이 함수는 한 주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씩 추가가 되는 게 일정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올라갈 때 한 번 만나고 내려갈 때 한 번 만나거든. 한 주기당 계속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이 빨간색 상황이 교점이 몇 개일 때야? 3개일 때야.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상황이 교점이 몇 개일 때? 5개일 때죠. 근데 문제에서 나는 교점이 몇 개일 때를, 99개일 때를 찾아라 인 거니까 얘네들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내는 거야. 그러면 얘가 3일 때는 여기 숫자가 얼마예요? 4죠. 얘가 5일 때는 여기 숫자가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여기가 99면 숫자가 얼마겠어? 10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쭉쭉쭉 점점점 했을 때 여기에 100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얘가 통과를 했을 때 실제로 교점이 몇 개가 되겠다. 90, 이렇게 너무 막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냐. 99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깐만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찾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n을 찾을 차례인데,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도대체 n 값이 바뀌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n 값이 바뀌면 이 공률이 달라져요.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될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 점을 지날 때보다 이 n 값이 조금 더 커야 얘가 좀 더 가라앉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는 교점이 하나, 둘이에요. 그러다가 얘보다 n 값이 조금 더 커지면 아래로 쑥 가면서 교점이 3개가 되잖아. 근데 하나, 둘, 3개가 됐다가 n 값이 더 커지면 더 가라앉죠. 그럼 더 가라앉다 보면 어디? 그렇죠? 여기 지날 때면 교점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값 지날 때와 이 값 지날 때의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이 값의 바로 전값의 함수값이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하나 큰 거 집어넣은 이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2보다 크면 여기를 가운데를 통과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교점이 3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99개가 되려면 이거 바로 직전의 값이 얼마냐면 99회고요. 요 다음 값이 10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99를 집어넣었을 때는 그 값이 2보다 뭐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99를 넣어서 로그 2n의 99는 누구보다? 2보다 작아요 식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것보다 하나 큰 100일을 넣을 때는 이게 2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로그 2n의 101은 2보다 커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하고 싶어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등식화하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로그 2n의 2n 제곱이니까 여기가 4n 제곱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2n의 4n 제곱이 될 거라고. 그러면 얘는 4n 제곱이 99보다 커요. 그러니까 n 제곱은 4분의 99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는 n 제곱은 4분의 누구보다 101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사이에 어떤 수가 보이냐면 4분의 100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그게 25거든요. 그럼 n 제곱이 25가 될 때 딱 저게 되잖아, 그죠? 그럼 n은 얼마? 5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성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주기성을 이용해서 부등식으로 또 식을 세워주는 것까지 하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있죠. 푸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 그죠? 이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정리 한번 하세요. 하이. 나머지 거는 좀 무난하더라고. 수민아, 너 집념 다 끝냈나? 삼각함수까지? 못 끝냈지? 삼각비의 활용 아직 안 돼 있지? 안 돼 있지? 그거 한번 정리해야 되죠? 다음에도 삼각비의 활용 돼 있어 안 돼 있어? 두 장 했다고? 남았다고? 그러니까 삼각비의 활용 기억나요? 맞나요? 삼각함수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아예 안 풀리잖아요. 그죠? 알지? 그래서 잠깐 연습을 좀 한번 하고 갈게. 니네 그거랑 다른 건 알아? 삼각비랑 삼각함수랑 다른 거 알아요? 두 개가 달라. 삼각비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삼각함수는 지금 우리가 고2 때 배우는 게 삼각함수잖아요. 얘는 90도 전각까지밖에 안 쓰죠. 예각밖에 안 쓴다고. 얘는 삼각비를 2파이까지 다 쓰잖아요. 전 범위를. 그죠? 근데 이 삼각비를 배울 때 이 삼각비가 사실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각에 대한 길이비를 삼각비라고 하고 우리가 똑같아.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고 어떤 각이 있어. 그러면 어떤 각에 대한 사인 A와 코사인 A와 탄젠트 A가 누구냐를 얘네들의 세변의 길이비로 표현하는 게 삼각비예요. 그런데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C 뭐 이렇게 T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이름을 붙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변에 이름을 붙일 건데 90도랑 마주 보는 게 빗변이야.
그리고 이 각이랑 마주보는 변이 있고 각이랑 이웃하는 변이 있어.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90도랑 마주보는 변은 그냥 무조건 뭐야? 빗변이야. 그리고 각이랑 마주보는 변과 이웃하는 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분모가 빗변이에요. 빗변. 그런데 사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주보는 애를 쓰는 거야. 각이랑 마주보는 애. 빗변분의 마주보는 애가 사인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코사인은 뭐야? 빗변이랑 그 각이랑 이웃하는 애의 길이 비율이 코사인이야. 그래서 거의 막 억지로 막 세대시키기 거의 막 이러면서 막 됐죠? 탄젠트는 뭐야? 각을 기준으로 이웃한 거 분의 마주 보는 거야. 이마탄 이런 식으로 뭐 탄님 아셔도 되고 뭐 어쨌든 외우기만 하면 돼. 됐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를 삼각비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 다음에 바로 뭘 배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의 활용이라는 걸 배워.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뭔가 하나를 더 정리하는데 그거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여기서 2개가 나와 있어. 프린트에. 그걸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별거 없어요.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각이 세타야. 예를 들어서 세타면 여기 보이는 이 90도랑 마주보는 변을 뭐라고 불러? 빗변. 그지? 그러면 세타랑 얘는 뭐 하는 애? 마주보는 애. 얘는 뭐 하는 애? 이웃하는 애잖아. 그러면 빗변에서 마주보는 애로 갈 때는 사인을 곱하면 돼. 그리고 빗변에서 이웃하는 애로 갈 때는 코사인을 곱한다. 이렇게 쓰는 거를 삼각비의 활용이라고 불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 빗변에서 마주보는 걸로 갈 때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부르면 돼. 그냥 곱하면 돼. 그럼 여기 보이는 애는 코사인 곱하면 되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삼각비의 활용이라고 해. 근데 이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게 왜 이런 게 되냐라고 하면 사인이라는 게 빗변분에 마주보는 거기 때문에 이 빗변을 왼쪽으로 넘겨서 이항하면 빗변 곱하기 누가? 사인 A가 결국엔 뭐가 되겠다? 마주보는 애가 되니까 마주보는 애는 빗변에서 사인을 곱하면 된다. 이게 끝나는 거야. 그죠? 얘도 봐봐. 이 이웃하는 애를 이 빗변으로 곱하면 이웃하는 애는 빗변에다 누굴 곱하면 코사인을 곱하면 뭐가 된다? 이웃하는 애가 되는 거니까 내가 빗변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이웃하는 애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이런 거야. 잠깐 하나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고 여기가 H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세타로 가볼게. 자, 연습은 이래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 90도죠. 여기가 뭐야? 빗변이지. 그럼 얘는 뭐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그걸 뭐라고 불러? 세타랑 뭐하고 있어요? 이름이 마주보고 있죠. 그럼 빗변에서 마주보는 걸 할 땐 뭐 곱하면 돼? 빗변에서 마주보는 걸 할 땐 누구 곱한다? 사인.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는겨? A 사인 세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돼요? 그러면 이 각이랑 얘는 뭐 하는겨? 이웃하는 거예요. 그럼 빗변에서 이웃하는 걸 할 땐 누굴 곱한다? 코사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풀어보죠. 자, 얘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얘가 뭐예요? 90도랑 마주보고 있지? 그럼 얘는 뭐다? 빗변이야. 그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A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러면 되는 거 맞아? 세타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웃하는 거니까 뭐야? A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직각인 경우는 이 각 두 개가 합쳐서 90도일 때 여기가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봅시다. 지금 빗변이 A 사인 세타네요. 그죠? 이 길이 뭐예요? A 사인 제곱 세타. 얘는요? A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거기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죠. 12번인데 자, 3번. 근데 이 문제는 꼭
저는 그거 보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아이고야 그냥 해도 되는 문제긴 하네요. 그래도 뭐 네. 아이고 네. 저건 앞으로도 또 삼각함수 활용해서 또 쓰니까요, 그죠? 근데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배웠으니까 이왕 배운 김에 배운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12쪽에 3번 프린트 문제가 이건데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스몰 r 안에 조그맣게 접해 있는 요 반지름의 크기를 세타로 표현해라 이게 문제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보조선 긋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원이 있을 때 보조선을 긋는 거. 일단 첫 번째, 중심을 잇는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이랑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잇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거리가 이게 좀 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해져 있기 때문에 반지름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큰 원의 반지름은 1, 작은 원의 반지름은 r.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r이면 여기 길이가 1-r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중심 거리, 두 원의 중심 거리는 중심을 이으면 큰 반지름인 1에서 작은 반지름 r을 뺀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또 있죠. 뭐가 있냐면 접점 있기. 지금 이 안에 접하는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가 접점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접선이거든요. 그러면 그 접선의 접점은 항상 누구랑이요? 얘도 중심이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심이랑 연결하면 여기도 몇 도고 90도고 여기도 몇 도 된다. 90도 된다. 되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보조선 긋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뭐가 된다는 걸 알아. 반으로 쪼개져서 합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합동. 그러면 여기가 2세타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은 뭐로 쪼개진다? 세타? 세타로 쪼개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이 나와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세타고 얘가 빗변이고 얘가 마주보는 애죠. 그럼 나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삼각 B는 누구 분해? 빗변 분해 누구입니다? 마주보는 애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을 완성을 하는 게 삼각비예요. 그죠? 삼각비의 활용은 뭐라고 쓰면 돼? 똑같은 말을, 이게 똑같지만 뭐라고 쓰면 돼? 여기 보이는 마주보는 변은 누구에다가? 빗변에다가 누굴 곱하면 됩니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고 쓴다라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식이든 나의 목표는 r이라는 반지름을 세타로 표현하는 거니까 식을 r은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식에서는 r이 들어있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좌변으로 다 모을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얘는 r 하나 나오고 여기에 있는 거 왼쪽으로 넘기면 더하기 r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가 1 사인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r을 구하려면 r로 묶어서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고, 그러면 r은 뭐다? 네, 1 더하기 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답이에요. 여기가 반지름을 세타로 표현함.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하고 끝낼 건데 이제 약간 조금 입질이 좀 오는 것 같은데 둘 다 괜찮아요? 그래, 한 번에 다 하는 게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이제 두 문제만 남았으니까 좀 파이팅해. 어떻게 뭐 빅파이 하나 드립니까? 빅파이? 이렇게 또 집어도 세 개를 집냐? 네, 하나씩만 줄게요. 어? 오늘 우리 성인이가 오늘 체육대회라 그러던데. 응? 뭐라고? 아니 성윤이. 우석이? 신서. 신서 모르겠어. 신서 걔네도 이제 시험 끝났을 텐데. 오늘 끝나나? 아무튼 곧 끝날 텐데. 오늘 끝나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끝나네. 배가면 지난주에 끝났지.
야, 니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고. 저 여행 가는데. 여행가? 엄마가 부산 가세요. 알겠어. 아유, 야,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애들 거의 못 오면 진짜 이거 수업 못 하는 거 아니야? 누구 오냐고? 못 오는데. 아, 그냥 그날 합쳐서 할까, 두 반? 아니, 근데 토요일 날 정상 수업 하긴 해요. 네. 왜냐면 이게 시험이 완전히 끝난 거긴 한데, 근데 수업 진도는 못 나가고, 진도 어차피 근데 우리 시험 끝나자마자 한 주는 또 복습해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 진도는 이미 어차피 다 나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숙제를 좀 해야 돼. 시험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어. 시험 끝나자마자 숙제 줘서 미안해 시리즈가 있어. 너 언제 너 어디 여행 가? 언제 가는데? 토일? 그러면 그 토일은 숙제 안 주면 되잖아. 헐, 저 금토일인데. 넌 금토일이야? 그럼 월요일부터 숙제 주면 되잖아, 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거 저 좀 빡센 게 체육대회. 언제? 체육대회 준비. 아, 노래 내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거 숙제하고 그 숙제를 좀 적게 하든 뭐 아무튼 그거 때문에 야 그거 준비한다고 난 그 순간 아무것도 안 했어 이래버리면 이러면 숙제를 진도를 짤 수가 없어. 내가 모든 아이들의 스케줄 어떻게 다 관리해, 그지? 그러니까 일단 짜고 너 틈틈이 시간 날 때 해. 밴드 연습 뭐 하루 왼종일 할 거야? 뭐 하루 10시간씩 하니? 그건 아니잖아. 학교를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틈틈이 풀고 너가 시간 알아서 잘 쪼개서 해봐.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오호. 아 그래? 약간 좀 적게라도 하긴 해야 돼. 너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주실 거세요? 저번처럼 많이 주실 거세요? 그런 거는 좀 되게 곤란한데. 저번처럼 많이? 그러니까 얼마나 줄까? 이거면 곤란한데. 아이, 근데 그때는 내가 좀 많이 줬지.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단 적게 주고 그냥 교과서로 할 거야. 교과서로 복습으로 시킬 거야 다. 그래서 교과서 단순히 그냥 푸는 거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텍스트도 좀 읽으면서 개념 한번 복습하고 공식 다 까먹었잖아, 그지? 공식 한번 다시 외우고 이거 왜 이런 공식이었지 증명도 다 한 번씩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한번 리뷰를 하는 숙제를 줄 거야. 그냥 교과서 원본으로. 요새 선생님이 되게 수술이 잘 쓰고 있는데 그거 되게 좋아. 교과서 한번 읽으면 또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아서 진도도 빨리 빼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그걸로 한번 복습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테스트지 돌리고 테스트지 빨리 끝나면 집념 끝내고 이번 주에 집념 다 끝내야 되네. 진짜 집념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좀 풀어야지. 할 거는 많아. 근데 어쨌든 그거를 평소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양으로 잘게 잘 쪼개줄 테니까. 다미야, 곡은 정해졌어? 뭐 하는데? 스포라서 안 돼? 알겠어. 약간 선생님 하나 추천 아니지만 신청 뭐 내가 신청한다고 니네 해줄 건 아니지만 그 노래 요새 좋던데. 고백 중독. 설마 그거 하나? 안 해요? 그거 안 해? 야 근데 그거 되게 어렵던데?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세션이 못 하겠어요. 그래 그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그 보니까 막 베이스도 엄청 빠르고. 베이스는 할 수 있는데 어. 이거는 못 하겠어요. 그래? 다미야 그 뭐 스토리에 올라오니? 망했어요. 나- 애들 사진 금지시켜야 돼요. 학생 애들한테. 뭐 사진 금지야. 거기 나가면서 사진 금지라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원래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다미야 선생님 응원할게. 좋아요 누를게.
친구 전교 회장이라고. 응. 그냥 우리 밴드로 할까? 라고 말해서 갑자기 넣어줬는데 응. 원래 8분이었거든요. 응. 댄스부랑 시간 똑같이. 응. 근데 밴드부를 너무 좋아해서 갑자기 20분이 됐고. 아 진짜? 그럼 몇 곡이야 그러면 20분이면 한 3곡 하겠네? 네 곡. 4곡? 그러다가 갑자기 응. 선생님이랑 저희 부장이랑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응. 갑자기 30분으로 늘리래요. 에? 그리고 다시 전교 회장을 선택해서 20분이 됐어요. 어. 그래 야 30분이면은 너무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해요? 가사? 야 너 그러면 진짜 야 그거 가사는 어떡하냐? 그냥 네가 할 줄 아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돼 있는 게 없어? 루시 아니 루시 베이스가 6현인데 우리는 4현이야. 루시 베이스는 전문가. 우리는 진짜 어려워? 전문가. 6현이 별로 없거든요. 베이스 중에서는. 응. 많이 안 쓰는 베이스인데 딱 전공자가 쓰는 베이스가 6현이거든요. 그걸 쓰더라고. 쉽게 해. 너무 어렵게 다 하려지 말고 어? 약간 왜냐면 내가 봤을 때 4곡이잖아? 그 4곡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빡세게 연습해도 잘하기 힘들어. 솔직하게 말하면 4곡 정도면은 거의 뭐 일주일 합숙하고 그것만 해도 퀄이 나올까 말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는 애들이 시간 쪼개가면서 연습하는 4곡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3곡은 이미 다 연습된 걸로 해야 돼. 아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너 그 올라가서 퀄리티가 쉽지 않을걸? 평소에 연습 좀 해놨어? 그거 스케줄표에 있어. 그 체육대회 스케줄표에 그 리허설 및 준비 8시 반까지 하고 8시 반에서 8시 50분까지 입장식. 너네 앉아있을 때 딱 몇백 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갑자기 그러면은 연습은 다 해놨어 미리? 연습 아니야?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안에. 야,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노래는 네가 좀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어. 걔네들이 연주가 때 한번 양보해서 요즘 애들은 모르는데 선생님 세대는 아는 걸로 했어요. 뭔데? 이번에 선제 어프 티어에서 스포를 할게 하면은 그래. 어차피 저 솔로로 불러야 돼서 이거는 러브홀릭이라고. 아, 알아? 그때 노래방 하이하이올로 이거 아니야? 네, 뚜뚜루뚜. 야, 근데 그 노래 니네 어떻게 알아? 저는 담이랑 윤정이랑 노래방 갔다가 담이랑 윤정이가 듣는 거 보고 느꼈어요. 아 진짜? 그거 아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좀 틀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약간 할만해. 그쪽 라인이 좀 칠만해. 세션이 쉬워요. 그래, 그런 걸 해야 돼. 그 노래가 밴드 그 기본 박자 이거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그래, 그런 걸 좀 빨리빨리 이제 대충 이렇게 코드 알고 박자 잘 맞으면 합이 나오는 그런 노래를 해. 노래는 좋은데 약간 그런 걸로 하는 게 좋지.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 좋아하겠다. 엄마 아빠만 알고 언니 모르고. 야, 그거는 거의 2000년대 초반? 사이월드. 약간 그때 인기 많았지 러블릭도. 지금은 옛날 그지? 이제 옛날 가수지. 가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기를 탔어 내가 이번에. 선지 오프 티어를 보기 전이었는데 딱 그냥 롤플릭 할까 하고 선지 오프 티어 2화를 봤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지. 아, 최근에 OST로 나왔어? OST 그 뭐지? 그 드라마 배경이 2000년대여서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오. 시험 끝나면 정주행 할 거야. 오늘 생일권을 자습인데 내 친구가 선생님 뒤한테 가보던데. 자습인데? 야, 뭘 정주행을 해? 교과서 정주행한다고? 아 예. 교과서 정주행을 해라. 나
나 간다. 시작한다. 삼각함수 정의. 에이, 뭐라는겨. 반지름분의 y좌표, x좌표. 좌표 가지고 삼각함수 정의하는 거 다시 해야 될까요? 좌표.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뭐냐? 아, 너 최근에 그 테스트 쳤잖아. 맞아요. 응. 반대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지민이는 사인 세타 뭐야? 사인 세타가 뭐냐고. 뭐가요라고 물어본다야. 이 대묻는 거가 이게 약간 대답이죠, 사실은. 그죠? 어이, 바로 나와야지. 사인 세타. 에이, 큰일 났다 이거. 응? 자,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는 건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정의를 하는데, 점이 빙글빙글 돌아가서 딱 멈췄을 때, 뭐 예를 들어 점P가 여기 있다고 하면 그 점과 원점을 연결했을 때 이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 OP라고 부르죠. 근데 그 동경 OP가 x축하고 이렇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걸 정의역으로 함수를 만들어요. 그럼 그 함수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반지름과 이 점의 좌표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분의 무슨 좌표?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그리고 탄젠트가 x분의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라는 건 그 각을 돌렸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것과 크게 답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이 정의를 이용해서 뭐 삼각비 값을 하나 구해본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타가 6분의 5파인데 이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면 처음에 정의를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 세타를 6분의 5파이만큼 돌린다고. 자, 그러면은 6분의 5파이만큼 돌아가면 어디에 있을까요? 사분면에. 이 6분의 5파이라는 각을. 애들이 이거 감을 못 잡고 있으면 굉장히 호도법이 피곤해지거든요. 몇 사분면에 있어? 1, 2, 3, 4번 중에서 어디에 있어? 2, 4분면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얼마?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라고 하면 쭉 돌아가서 한 요 정도가 6분의 5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150도죠. 사실은 각으로 보면. 그러면 실제로 여기 150도만큼 돌아갔을 때 이 점에 뭐만 알면 돼? 좌표만 알면 삼각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이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로 구하고,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30도짜리면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다? 이 점의 좌표는 뭔가요? 마이너스 루트 3,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반지름을 2라고 놨을 때 x, y 좌표가 결정이 되니까 사인은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는 됐죠? 자, 그러면 누구만 찾으면 된다? 좌표만 찾으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근데 얘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12번에 4번이 정의를 좀 활용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반지름이 루트 10인 이런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i와 직선을 긋는데 하나는 y는 절대값 mx 뭐 이런 애를 쓴다고 합니다. 맞나 이거? 아무튼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절대값 m이 통째로 돼 있나요? 아무튼 여기가 mx 마이너스 mx, 그죠? mx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을 구하는데 x가 양수일 때는 y는 mx, 그리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mx 해서 이 교점을 각각 pq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p하고 o를 연결했을 때 그 각을 알파라고 두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q하고 연결했을 때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의 곱이 마이너스 5분의 1에 그랬을 때 뭔가를 구하라고 해요. 뭘 구하라고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를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m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 뭐 아무튼 구해보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문제인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각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갖는다는 건 결국엔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찍는다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게 mx랑 마이너스 mx가 서로 y축 대칭이니까 이 두 점의 y좌표는 같고 x좌표는 부호가 반대일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x좌표를 뭔지 몰라서 a, b라고 넣는다면 여기에 있는 애는
x좌표는 부호가 반대일 거고 y좌표는 b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반지름은 지금 얼마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루트 10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인의 식을 세워보면 얘는 루트 10분의 알파, 사인 알파면 루트 10분의 y좌표죠. b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코사인 베타는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쓰는데 얘도 반지름은 똑같이 루트 10이라고 보면 얘는 반지름 분의 x좌표니까 얘는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a다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5분의 2예요 라는 식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10이니까 오른쪽으로 곱해주면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10 곱해주면 4인데 그러면 AB가 4예요 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좌표는 다 구했습니다. 왜? 요 점은 원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예요? 10이잖아. 그럼 요 두 개 연립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곱합이랑 곱을 주게 되면 합곱으로 바꿔주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누굴 넣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여기가 10을 넣어주면 여기가 이제 8인가요? 그럼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B가 18이 돼서 A 더하기 B가 얼마? 어이? 왜 이렇게 답이 이렇게 다 찝찝하게 이렇게 루트가 다 나오지? 뭐,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예요? 3루트 2 아닐까? 그죠? 이러면 또 AB를 구하는, 이게 또 뭘 구하라는 걸까요? 답이. 모든 A의 값에 M의 값의 합이요. M의 값의 합. 그럼 M은 이제 요 좌표 두 개의 비율이니까 탄젠트인데, AB를 하나 구하긴 해야 될 것 같게요. 그러니까 합이 3루트 2고 곱이 4면 이런 걸 이제 대칭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그냥 구할 수 있으면 일단 그냥 구하면 2루트 2 루트인데 안 보이죠? 2루트 2 루트 2 이게 사실 암산이 되면 그냥 이게 얘가 2루트이면 얘는 루트이고 얘가 루트이면 2루트 이렇게 값이 대칭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한눈에 안 보이면 사실 좀 피곤하지만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렇게 B는 3루트 2 빼기보다 A다라고 해서 연립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A에 여기가 이제 3루트 2 빼기 A는 4다라고 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A제곱,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루트 2A,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루트 2가 있으니까요, 얘를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라고 할 수 있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못하겠다 나는, 그럼 근해 공식 써야 돼요.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인수분해를 해도 루트 이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뭐 해야 된다? 근해 공식 해야 됩니다. 자기는 이걸 못 보겠다? 그럼 근해 공식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나왔다. 그러면 A가 이제 하나가 얼마? 2 루트 2가 되면 B는 뭐가 되고요? 루트 2가 되고요. A는 루트 2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B가 이제 2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서 값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M 값을 구한다고 하면 M 값은 뭐가 되냐면 A분의 B하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M 값이, 그러니까 M 값은 다 양수죠. 그럼 M 값은 A분의 B 쓰면 되겠네요. A분의 B. 그럼 요거를 A분의 B를 써주면 여기서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또 여기서 A분의 B를 쓰면 또는 얘는 루트 2분의 2 루트 2니까 2다 이렇게 돼서 이 두 개가 내가 구할 수 있는 M 값이 나오겠죠. 이 두 개를 뭐 더하라 그랬을까? 뭐 더하면 어쨌든 답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하하, 대칭형의 루트 계수는 좀 약간 선생님이 취향이 좀 약간 계산이 좀 약간 심술이 좀 있는데, 근데 뭐 여기가 조금 계산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의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네? 답이 2분의 5냐고요? 저도 몰라요. 2분의 5 맞아요. 이 답지를
저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 요거 딱 하고 이제 연습하자. 근데 여기 있는 게 이제 시간 걸릴 것 같은 애들만 소트를 한 거니까 나머지 거는 질문이 많지는 않을 거야. 있을 거야. 근데 잘 안 되는 건 체크하고 여기 있는 거 잘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랑 이제 오늘은 교과서만 제대로 한번 완성을 해보자고. 약간 자우림 노래도 좀 쉬운데 멋진 게 좀 많아. 그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약간 좀 신나는 노래 몇 개 있거든.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일탈이었나? 뭐였지? 어떤 신도림 여관에서 뭐 있어. 가사가. 이거 내가 부를 수가 없으네. 아무튼 그쪽도 좀 있고 여자 보컬로는 근데 나는 옛날 노래밖에 몰라가지고 요새는 뭐가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진짜 쉬운데 진짜 약간 멋있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 자우림 말고 자우림은 일탈인가? 아마 그럴걸? 이거랑 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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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는데 헤이 헤이 헤이는 좀 뭐 어떨지 모르겠고 일탈 되게 괜찮아. 근데 나머지는 좀 우울해. 막 너의 막 죽은 막 뭐 이런 거 나와 가사가. 그래서 근데 애들이 알아야지 좀 좋지 않나? 셀리스트가 좀 안 했어요. 네? 그냥 여기 어차피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말할게요. 질풍가도. 근데 애들 알죠? 따다다다다다 이건가? 같이 하는 보컬 친구 음색이 약간 디즈니 느낌이에요. 다니엘 느낌의 음색인데 그래서 한번더 하기 좀 그렇고 그 친구가 원하는 곡은 하이보이예요. 하이보이 밴드로 할 수 있어? 밴드 하는 영상이 나와 있긴 한데 야 근데 약간 그거 잘못하면 약간 망해요. 조금 진짜 분위기 되게 이상해질 수도 있는 게 그런 노래가 되게 어려워 사실. 쉽지 않아. 왜냐면 그게 사실 리듬감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연주하는 애들이 실력이 조금 일정 수준이 안 되면 진짜 이상할 수도 있어. 제가 세션에 그 친구한테 여기서 전문가적인 어. 실력을 바르면 안 돼. 그래, 그거 좀 약간 했는데 막무가내로 하이프가 갑자기 채택이 됐고 그 친구는 스퀘어를 부른대요. 베이글 노래인데 그건 좀 할만해 그거. 야 근데 약간 좀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노래 좋아. 백예는 노래 좋고 나 그거 좋아하는데 이게 카피했을 때 짧은 시간에 연습을 했을 때 이게 좀 할만한 게 있고 좀 이거는 좀 시간 갖고 좀 연습을 충분히 해서 분위기를 좀 잘 살려야 멋들어지게 나는 게 있는데 사실 오히려 잔잔한데 그런 노래들이 분위기 살리기가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실력이 되게 출중해야 좀 느낌이 나지 막 어설프게 따라하잖아. 진짜 뭐 이렇게 된 거지. 졸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 친구가 밴드 오디션 때도 스퀘어 부르고 전부터 스퀘어를 하고 싶었구나.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원래 축제 때도 스퀘어 하려고 추천했는데 거절당했고 일단 그래가지고 이번엔 꼭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스퀘어는 괜찮거든요. 러블리까지도 괜찮아요. 가사가 좀 문제긴 한데 걔는 가사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좀 낫네. 근데 문제는 질풍가도와 하이보이. 내가 봤을 때 하이보이는 좀 약간 만약에 할 거면 그 댄스 팀이랑 합의를 봐서 걔네랑 해서 걔네는 옆에서 춤을 추고 니네는 노래를 부르면 네. 그러면 조금 날 수도 있어. 걔네 8분밖에 안 돼서 약간 핫도그 모양 같이 하면은 좋을 텐데 그건 안 된대.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는 해야지. 노래 바꾸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는 니네가 두 곡이 이미 잔잔하기 때문에 질풍가도인가? 질풍노도 뭐였지? 질풍가 질풍가도 그거랑 좀 신나는 거 있지. 이게 약간 스퀘어 먼저 하고 러블릭 하고 나머지 두 개 완전 빵 터지고 그래 그렇게 해서 두 개는 신나게 해야 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질풍가도가 그 시야 비치는 음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좀 대체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봤을 땐 무조건 바꿔야 된다. 아이보이는. 시험과 밴드로 들어갔어? 그 방송국 그거 나갔어 걔. 그거 작년에. 일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25, 21 응. OST를 생각 중이거든요. 도전 달려야 아, 그 노래 좋다. 근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그 드럼이 어렵긴 한데 그런 노래가 좋지. 그거 되게 괜찮네. 응. 드럼은 솔직히 말해서 뭐 기본 박자만 잘 해도 막 변형 없이 기본 박자만 해도 잘 따라갈 수 있으니까 다른 세션이 잘하고 노래가 잘 부르면 할 수 있는데 시작은 싫어하구나. 안 바꿀 것 같아. 그 친구가. 그래. 걔가 스퀘어 그 친구야? 뭔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어. 약간 K-팝이랑 팝송. 그리고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실 하고 싶어 하지. 그 노래를 좋아하면 또. 저도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 막 앞에서 나쁘지 않은데 이거 지면 어떡해. 어떻게 뭐 그냥 해야지. 그래 뭐 한번 해봐야지 알아.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지. 너는 그걸 좀 해봤잖아.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 이거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게 보이지만 안 해본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해보고 싶은 거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마지막 문제니까. 자 집중해서 한번 일단 끝낼게. 자 보세요. 자 요거가 조금 이 좌표를 되게 빡세게 낸 문제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봐봐. 어떤 조건으로 주어졌는지 잘 한번 봐봐. 일단은 원이 반지름짜리 1인 원이 있어요. 오케이? 자 1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원 위에 A라는 점이 있고 그 얘는 0,1이고요. 그리고 여기 P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Q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P라는 점이랑 Q라는 점의 관계가 뭐냐면 이 P하고 Q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이런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P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바깥의 점에서부터 결정이 되는데 바깥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요. A점을 지나게. 그랬을 때 그 직선은 여기에 보이는 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이 알파예요. 물론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알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젠트 알파가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준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 각 직각삼각형을 예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이면 이웃하는 거분에 마주보는 걸 거잖아. 이게 3대 2다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결정했냐면 그때 이 교점 P를 원점 대칭시켜서 Q라는 점으로 넘겨. 그리고 그 Q점이랑 원점을 연결해서 얘가 X축하고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한다? 세타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랑 누구를? 코사인 값을 계산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되는 거죠. 그럼 삼각함수가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삼각함수 어떻게 구할래가 문제인 거야. 하는데 나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삼각함수를 결국에는 이 점에 뭐가 필요하다. 좌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몇 콤마 몇인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점을 구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 당연히 P점을 이용해야 돼. 왜냐면 이 둘은 원점 대칭이니까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지? 하고 봤더니 얘는 뭐야? 원과 직선의 교점이야. 그럼 이 교점 어떻게 구해? 좌표. 식 세워서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같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미 있으니까 우리 누구만 구하면? 직선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직선의 입장에서 지금 점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하니까 0,1을 지난다고 하니까 식을 세우려면 기울기만 알면 되죠.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얼마? 여기서 막히면 못 푸는 거죠. 그죠? 힌트는 탄젠트 알파가 3분의 2예요. 기울기 얼마? 에? 뭐야? 자신감 있게. 야, 이거는 계산할 게 없어야. 알면 나오는 거고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야. 왜? 야, 니네 이게 기울기가 그림으로는 잘 안 그려지는구나. 봐봐. 우리가 A점이 예를 들어 0,0이고 B점이 2,3이면 이렇게 선을 연결하잖아. 그럼 우리가 식으로는 기울기를 X끼리 뺀 거 분의 Y끼리 뺀 거 이러지 않니? 기울기가 2분의 3이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얘가 2고 얘가 3이라서 2분의 3인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탄젠트 알파가 3분의 2라고 하면 얘분의 얘가 몇 대 몇인 거야? 3대 2인 거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 어이? 3분의 2야? 마이너스 3분의 2야? 이 질문이 너무 뻔하지 않나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죠? 자, 생각을 해봐. 이게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갈 때 기울기가 양수 아닙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기울기가 음수죠. 근데 여기 길이가 예를 들어 2야. 여기가 길이가 3이야. 그러면 우리는 2k분의 3k의 부호가 뭐로? 마이너스로 가야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알파다라고 하면 여기가 3대 2였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야. 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더하기 뭐가 되고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하고 원하고 뭐 하면 돼? 교점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교점은 두 개를 연립하면 되니까 이 y 자리에다 쟤를 대입하면 되고, 식은 x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x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x제곱에 얘가 9분의 4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x제곱은 9분의 9x제곱, 얘는 9분의 4x제곱, 그러니까 9분의 얼마? 13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x, 이 계산이다 왜 이래? 1이랑 1은 서로 지워져서 는 0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9를 곱하죠. 그럼 여기는 13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2x는 0이 되고, 그럼 2차 방정식을 풀 때 x로 묶어주면 여기는 13x 빼기 12는 0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 그래서 0이나 혹은 13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P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13분의 12가 될 거고, X좌표가.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Y좌표를 구해보면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3분의 12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럼 요거 약분하면 이게 4니까 마이너스 13분의 8 더하기 13분의 13이 돼서 여기는 1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13분의 12, 13분의 5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 점의 원점 대칭인 Q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3분의 12, 마이너스 13분의 5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타에 걸려있는 이 X좌표, Y좌표가 다 결정이 됐고, 반지름도 우리는 얼마라는 걸 알아요? 1이라는 걸 알지.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한다고 하면 X좌표분의 Y좌표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이제 12분의 5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얘가 그냥 코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라 이랬으니까 저걸 뒤집어야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얼마? 8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뭐를 가지고 푸는 문제? 좌표를 가지고 푸는 문제다를 활용해서 내는 문제예요. 오케이? 시작. 그래, 좀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